일상 속 무심코한 행동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행동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그 행동,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면 당신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야. 절벽 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설명해봐. 이걸 끝까지 들으면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야. 준비됐어? 방금 들으신 대화처럼 우리는 가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내면의 갈등을 자주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참견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오랜 친구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조언이 때로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 자녀의 인생 선택에 대한 참견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부모로서 조언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 책임 또한 그들이 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스트레스로 느끼며 이는 자녀의 자존감과 독립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2 아들을 둔 55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둘째 아들의 결정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창의적이고 좋은 건 알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엄마, 나도 그 부분은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 믿어줘. 수진 씨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필요할 때 조언을 주고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격려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고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생활 습관에 대한 참견은 관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사소한 참견이 쌓이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이나 외모와 관련된 참견은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영애 씨는 남편의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운동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것 같아.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게 어때? 고마워, 여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도 알아볼게. 영애 씨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의 노력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 간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참견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과도한 조언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호 씨는 60대 초반으로 오랜 친구인 민철 씨가 최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에는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철아, 네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고마워, 정호야. 그냥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정호 씨는 민철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례는 친구 간의 신뢰와 지지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참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상대방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개입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길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인간관계에서 자랑은 때때로 자신감의 표현으로 혹은 성취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랑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는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자극과 질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질적인 가치보다 감정적 거리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친구나 가족이 물질적인 자랑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우 씨는 55세로 최근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싶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어. 내 집값이 2배나 올랐다고. 와, 성우야, 정말 대단한데. 부럽기도 하다. 근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난 좀 힘들어. 그래? 안타깝네. 너도 기회가 되면 투자 한번 해봐. 잘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어. 응,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당장 여유가 없어서. 이 대화에서 성우 씨의 자랑은 영재 씨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영재 씨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이 모임에서 영재 씨는 성우 씨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자신이 누릴 행복으로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자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의 매력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느껴질 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자랑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 씨는 60세로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건강이 정말 좋아. 미영아, 너 정말 대단해.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유기농 식단은 너무 비싸서 따라하기가 어렵네. 아, 그렇구나. 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괜찮아. 조금씩 시작해봐. 그래 볼게.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 대화에서 미영 씨의 자랑은 수진 씨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자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개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친해,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사이야. 이런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관계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맥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고 관계의 질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 씨는 58세로 다양한 사회적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자신의 인맥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유명한 사업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 정말 기대돼. 정훈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구나. 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네. 민호야, 너도 나처럼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보지 그랬니?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너무 전망이 없어 보여. 그래. 충고 고마워. 너와는 다르지만 내가 하는 일도 무척 보람되는 일이야. 이 대화에서 정훈 씨의 자랑은 민호 씨에게 사회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정훈 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치높이고 지지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핵심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매력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멈출 때 그 공간에는 상대방과의 진정한 소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겸손함과 자신감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듣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만큼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로 인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심지어는 이유 없는 비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비판들이 정말 타당한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존감 저하와 함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52세로 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민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야 회사에 도움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달라야죠.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세요. 정민 씨는 상사의 말을 듣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참고할 부분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흘려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야 하며 외부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비교와 조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개인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영희 씨는 54세로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녀의 성적에 대한 비교를 당했습니다. 영희야, 너희 아이는 이번 시험에서 몇 점 받았어? 우리 아이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우리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았어. 그렇구나. 이번에도 좋은 점수를 놓친 모양이네? 매번 실수해서 아쉽겠다. 괜찮아. 우리 아이는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 자기 속도로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 이 대화에서 영희 씨는 다른 아이와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가진 장점을 믿고 격려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나 조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문과 비방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을 잃고 타인을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수 씨는 50대 중반으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당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문이 있다니 놀랍네요.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제 일에 집중할게요. 진수 씨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믿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삶의 방향을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데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지혜로운 삶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먼저 참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고 싶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과 진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성취와 매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랑을 멈출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평가, 불필요한 비교,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롯이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하더라도 그 끝에는 분명히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